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TV의 한국방송 아나운서 김정아입니다. 사단법인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코스모스TV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2022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 가정 권익여행 시즌3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6개 국어, 2021년에는 7개 국어로 방송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터키어와 중국어 및 러시아어가 추가되어 10개 국어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행정사님을 모시고 제한 외국인의 영주권과 귀화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태용 행정사입니다. 사무실은 압구정 로데오역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에 오시면 꼭 전화 주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님께서는 지난 2021년에 제7회 방송에서 외국인의 사망 절차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영주권과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영주권 취득이 한국 사회생활에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영주권은 비자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편리하고 한국에서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자녀 교육 지원 그리고 투표권 행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장점이 있는 비자입니다. 그렇군요. 영주권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은 일정 기간 한국 체류 기간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동포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체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체류해야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재라든지 기업 투자라든지 무역 경영, 교수, 회화지도 연구원,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 활동, 거주 비자인 F2는 5년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동포 F4 비자는 2년이고 나머지 비자들은 5년이 되어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체류 기간 이외에도 영주권 신청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네, 그렇죠. 2022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2020년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3,762만 1,000원의 2배, 그리고 7월 이후에는 2021년도 1인당 국민소득인 4,024만 7,000원의 2배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생계적 가족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신청할 때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세무서에 세금 납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202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군요. 행정사님, 그럼 혹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한국 체류를 위한 기본 소양 같은 것도 갖추어야 할까요? 한국어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 제도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단히 간단해졌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를 하시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하시면 기본 소양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종합평가에는 어떤 질문들이 나오나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서울시장 이름이 누구냐, 경복궁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우리나라 국보 일호는 뭐냐, 이런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혹시 법을 잘 지키는지 또는 품행 단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품행 단정이라 해서 옷을 깔끔하게 입느냐 안 입느냐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을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보면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또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되고요. 유효한 여권이나 법무부 장관의 발급한 사적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입국심사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이전 5년간 3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과태료 처분 있지 않습니까? 속도 위반이라든지 뭐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됩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어야 하고요. 출국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해외의 특정 강력 범죄, 그러니까 살인, 납치, 이런 범죄 또는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사실을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에서 확인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이외의 사람들은 품행이 단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네요. 그럼 영주권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 영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죠. 영주권은 한국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분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이 재입국 면제기간, 그러니까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 허가기간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상실됩니다.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을 했다든지 태풍이 불었다든지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허가기간보다 초과하여 입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만 하면 가능하고요. 또 항공기나 선박이 지연되든지 결항이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허가기간보다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실된 영주권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영주권을 상실할 경우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군요. 그럼 혹시 이번에 코로나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이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당연하죠. 코로나, 이거는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 제한 없이 코로나 사정으로 인한 입증만 가능하면 몇 개월 뒤에 입국한다 하더라도 영주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입국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님, 귀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귀화는 어떤 것인가요? 네, 귀화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귀화, 간이 귀화, 그리고 특별 귀화가 있는데 여기 다문화 가정에서 해당되는 것은 간이 귀화입니다. 그래서 간이 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 귀화는 결혼 이민자라든지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라든지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귀화는 간이 귀화라고 하셨는데요. 이 간이 귀화의 신청 조건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간이 귀화는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품행이 단정해야 한 조건이 아까 영주권에서 나왔듯이 그대로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본인 스스로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의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혼인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자도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혼한 상태인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한 이후에
3년이 지나고 또 1년간 국내 주소가 있었다면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귀화의 조건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귀화에 필요한 서류도 무척 다양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서류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데요. 행정사님께서는 귀화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모든 도움을 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오늘도 상담이 지금 예약돼 있고요. 저희한테 전화로 이렇게 물어봐서 이런 자료를 준비했는데 더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이것이 빠져 있으니까 이것도 다 첨부하셔가지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상담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상담 예약을 하셔가지고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귀화를 준비하는 분들은 행정사님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빠르고 빠짐없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님, 귀화를 하려면 시험을 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귀화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화는 아까 영주권에서 보듯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기본 과정을 이수하고 그뿐만 아니라 심화 과정 20시간을 또 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이내인 자는 종합평가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40문항, 구술시험 5문항. 그래가지고 60점 이상 득점하시면 합격됩니다. 네, 필기시험 40문항, 구술시험 5문항.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네요. 행정사님께서 영주권이나 귀화를 준비하는 시청자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영주권과 귀화 신청은 본인의 비자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예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고 준비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전화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스모스TV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슬기로운 한국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주권이나 귀화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태용 행정사님과 함께 영주권과 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 시간을 내주신 행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스모스TV 시청자 여러분, 영주권과 귀화에는 여러 가지 조건도 필요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가까운 행정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를 모시고 영주권과 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 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 가정 권익여행 시즌3 두 번째 시간에도 다문화 가정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